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자바 FX와 관련된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바 FX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트 4에서 GUI 04에서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흉내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는 방법도 살펴봤지만 그 방법보다는 이 슬라이드에 소개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좀 더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애니메이션 타이머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각종 트랜지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개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게임 같은 거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위한 요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자바 FX에서 좌표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두 번째 노트인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바 FX는 창을 기준으로 가장 왼쪽이가 0.0이고 00이고 좌표가 X는 이쪽으로 우측으로 Y는 아래쪽으로 증가합니다. 좌표 값은 음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음수를 가지게 되면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좌표는 사용하는 해상도의 픽셀 단위이지만 그래서 정수 값을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지만 계산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더블 타입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더블 타입이 정수로 바뀌어서 표시되는 위치가 결정됩니다. 각 노드는 자체 좌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모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페인이라는 곳이 있고 페인에 어떤 물체를 그렸으면은 얘 자체의 좌표계가 있고 페런트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값에 의해서 이 물체의 최종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부모 좌표계에 의해서 화면에 표시된 위치가 결정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개를 조합해서 결정이 된다. 부모 좌표계라기보다는 자체 좌표계와 부모 좌표계를 조합하여 최종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두 좌표계 외에 스크린 좌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서 그 윈도우 내에서의 어떤 좌표계가 아니라 화면 전체에서의 좌표계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좌표계가 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좌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체 좌표계는 setX와 setY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겠고 부모의 영역의 좌표는 setLayoutX, setLayoutY를 이용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할 때 얘를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하면은 조작하는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setX와 setY 값은 00이고 setLayoutX 값과 Y 값이 100인 경우와 반대로 setX가 100이고 setLayoutX가 00인 경우는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모 좌표계로부터 100인 위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노드는 그 노드의 사각형 형태의 영역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든 동그라미든 뭐 이미지든 간에 다 이런 사각형 형태의 영역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영역 정보는 get layout bound라는 걸로 통해서 얻을 수 있고 get local bounds라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layout bound는 자체 좌표계에서 효과를 제외한 영역 정보이고요. get local bound는 자체 좌표계에서 효과, 여기에 어떤 효과를 포함했을 때 늘어날 수 있거든요. 확대하거나 뭐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효과까지 포함한 영역 정보입니다. 그리고 get bounds in parent 하면은 부모 좌표계에서 효과를 포함한 영역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좌표계, 부모 좌표계, 스크린 좌표계가 있는데 그 local to screen 하면은 좌표계 정보를 스크린 좌표계로 변환해 줍니다. 노드를 확대, 이동할 경우에는 좌표계 자체는 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이 translate x라는 값과 translate y라는 값을 별도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위치는 set x, set y 플러스 translate x, translate y 값을 통해서 최종 위치, 현재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되게 복잡한데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뭐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get layout x로 소개했는데 만약 그 자체 좌표계를 쓰면은 요걸로 보시면 되겠고 부모 좌표계를 이용하고 있으면 요걸 이용하면은 그 최종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의 구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타이머는 주기적으로 1초에 한 번씩 요 핸들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 키보드의 움직임들을 체크해가지고 이 키보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에 어떤 키보드에 눌렀는지를 여기에 반영하게끔 해서 물체들을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좌표를 5좌표 정도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제는 조금 이따 트랜슬레이션을 소개하고 나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타이머는 하나의 타이머만 가지고 이 타이머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호출되게 하고 그 호출된 곳에서 어떤 키가 당시에 눌러졌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translate라는 걸 이용해서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translate transition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사용하게 되겠고 path transition은 한 위치에서 여러 위치를 지나 최종 위치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로를 이용하는 거고 얘는 그냥 한 곳에서 어떤 곳 이렇게 이동할 때 우리는 translate transition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곳에서 이동할 때도 path transition을 쓸 수 있는데 보통 path transition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가서 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path transition으로 지정해 주면 물체가 쭉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path transition은 move to라는 명령을 먼저 한 다음에 line to를 이용해서 좌표들을 지정해 주면은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 위치로 현재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좌표를 얻어내게 되겠고 기존 좌표와 비교해서 움직여야 되는 X와 Y의 그
변화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X좌표는 얼마만큼 변했는지, Y좌표는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런 식으로 set by X, set by Y로 할 수도 있고, 이걸 쓰지 않고 2X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경우에는 2X로 하는 게 더 심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치를 지정하면 되겠고, set X, set Y, set by X, set by Y를 하려면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 거를 빼줘서 그 차이, Y좌표의 그 차이, X좌표의 차이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0을 줬으니까 1초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좌표를, 왜냐하면 트랜슬레이트 하게 되면은 원래 그 노드의 좌표는 XY 값이나 set layout X, set layout Y 값은 변하지가 않고요. 이 set translate X, set translate Y 값만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이동을 하고 실제 이 좌표는 여기 위치에 XY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 결과 값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종료했을 때, 이 애니메이션이 종료했을 때 그 위치 값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set translate x와 set translate y는 0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패스는 똑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여러 개를 하는데, 원래 위치 move to로 하고, 그 다음에 add line to로 하면은 요 위치에서 여기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서는 translate x와 translate y만 변하기 때문에 최종 위치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우스의 이동을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하지 않고 translate transition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네 번째 노트에서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바로 그리는 거예요. 좌표를 바꿔서 화살표 누르면 여기에 나타나도록 하는 건데, translate transition을 누르면은 얘가 실제 이렇게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요 속도를 지정한 거에 의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화살표 눌렀을 때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끔 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플레이를 누르면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얘가 언제 불러지냐면은 요 애니메이션이 다 실행이 되면, 여기가 100D라고 하면은 1초 뒤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자체, 이 트랜슬레이션 등등은 스레드를 이용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스레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행으로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 보면은 실행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O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얘가 불필요하게 그 키보드를 누르고 있다든지 연속으로 누르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너무 빨리 이동해 가지고 화면을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브가 실행되고 있으면 요 무빙을 true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false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른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돼가지고 요 무브가 시작이 되면은 무빙이 true이기 때문에 얘를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중 스레드인 경우에는 뭐 synchronize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메소드가 여러 번 동시에 호출되는 걸 막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 synchronize를 쓰다 하더라도 synchronize 쓰게 되면은 무브가 진행 중이면 이제 또 다시 실행은 안 돼요.
그런데 그 스레드가 멈추고 나면은 그 대기 중인 트레드에 있는 애가 다시 또 얘를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싱크로나이즈를 하더라도 이런 기능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굳이 싱크로나이즈를 넣지 않고 요 무빙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제거하도록 할 수 있고, 같이 싱크로나이즈 플러스 무빙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고, 얘는 잠시 뭔가 멈췄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고 싶으면은 포스트 트랜지션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좀 이따, 그 다음에 parallel sequential transi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트랜지션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시퀀셜은 P1을 다 끝내면 그 다음에 P2를 하는 거고, parallel transition 하면 P1과 P2를 병행으로 실행되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이클립스에 가서 코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다시 노트로 와서 건너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눌러졌을 때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 true, false로 세팅을 하고 있고, 1초마다 요 핸들이라는 게 불러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게 지금 true로 세팅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 세팅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물체를 델타만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델타만큼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 만들 때 이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4장에서 했던 방식이에요. 그냥 누르면 요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르면 그 위치에, 내가 다음 위치에 이 애니메이션을, 이 이미지를 그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와 비교가 되나? 얘는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고, 얘는 뚝뚝 끊기죠. 여기서 저기로 하는 거고, 여기는 쭉 움직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무브먼트 스피드를 어떻게 했냐면 200이니까 0.2초만큼의 움직이게 했고요. 얘를 500 정도로 좀 느리게 해볼까요? 아까보다는 더 느려졌죠. 요게 200. 보통 우리가 한번 클릭할 때, 빠르게 클릭할 때 200ms 정도 소요되니까 그런 거고, 얘는 내가 누르는 속도보다 이동하는 속도가 더 느려지죠. 그리고 200으로 놓고 요 무빙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없는데 지금은 넘어가 버렸어요. 원래는 0이 클 경우에만 마이너스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게
불러지는 게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불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무빙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는 아무리 빠르게 눌러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들은 스레드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 한번 마우스에서 쭉 이동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듀레이션을 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늘 1초를 하게 되면 멀리 있으면 빨리 움직이는데 가까운 데는 되게 느리게 되죠. 그래서 항상 위치와 상관없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하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에 비례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위치로 가나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할 때는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하겠고, 지금은 이 클릭했을 때 물체가 그 클릭한 위치의 중앙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식이 목적 데스티네이션 X와 Y의 식이 조금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set by X를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path transition을 이용하고 있는데 랜덤하게 좌표들을 계산해서 몇 군데를 거쳐서 목적 좌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ath transition 쓰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그 4장에서 했던 비행기가 우주선이 지나가고 미사일이 쏟아지는 거를 챕터 4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였죠. 얘는 뜩뜩뜩 그 시간 간격으로 이미지들을 다른 위치에 표시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트랜지션 이용해서 두 개의 트랜지션을 패러렐로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패러렐 트랜지션 하는 게 있고, 얘는 애니메이션 타이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초마다 조금씩 요 델타 거리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타이머. 이게 애니메이션 타이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트랜지션 자체를 상속받아서 이동할 때 내가 뭔가 처리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슈팅 게임 할 때는 인터폴레이트를 시키고 밑에서 총알을 쏘면은 얘가 총알이 쭉 올라가면서 혹시 적 물체들과 만나면 그 적들을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상속하면 요 인터폴레이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물체를 움직일 수 있고, 이때 이제 충돌하는지 여부를 디터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트랜지션은 이렇게 그 다른 애와 충돌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되면 이제 두 물체를 없애고 이 폭파한 이미지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들을 봐주시면 좋겠고,
아직 설명 안 되었는데 이런 트랜지션 말고 몇 가지 효과를 내는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블링크하는 트랜지션, 깜빡거릴 수 있고요. 페이드, 색깔을 쭉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하는 트랜지션이 있고요. 스케일하는 게 있고. 그럼 내가 시간을 정해 놓으면은 그 시간만큼 커졌다, 다시 작아졌다를 할 수 있고, 커진 상태로 둘 수 있고요. 이 필은 요 파란색 내부 색깔을 채우기를 이렇게 색깔로 바꿔주고 있어요. 스트로크 트랜지션은 바깥 테두리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보면 set blink는 이 opacity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0.0에서 1.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0.0이 되면은 하얗게 변하게 되는 거고 1.0이 원래가 opacity가 투명도죠. 투명도를 0으로 하면은 화면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0.5초마다 보였다 안 보였다 반복하면 블링크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페이드는 그 opacity를 1.0에서 쭉 0.0까지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from value를 1.0에서 0.0으로 쭉 바꿔줍니다. 그래서 fade하는 형태로 하는 거고, rotate는 360도 회전을 시켜주는 거고, 뭐 각도를 180도만 회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케일은 뭐 1.5배, 2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X와 Y로 각각 1.5배 늘려주고 있습니다. 2초 동안에 쭉 늘려주는 속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애니메이션 준 거죠. 그 이펙트라는 것을 5장에서 살펴봤는데 5장은 한 번에 이펙트를 주는 거고 트랜지션은 그 이펙트가 200D 2초면 그 서서히 2초 동안 그 효과를 발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배 되는 거가 2초 동안에 1.5배로 쭉 늘어나는 거죠. 힐 스트로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을 이런 식으로 파란색, 빨간색 이 색깔들 넣어주면 그 색깔들로 시간을 쪼개서 파란색을 채웠다, 빨간색을 채웠다, 파란색을 채웠다, 빨간색을 채웠다를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트랜지션 보여드렸는데 페이드 트랜지션 있고 opacity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opacity를 투명도를 0, 1 그걸 반복적으로 바꾸면 블링크 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로테이트 트랜지션은 회전시키는 효과이고요. 스케일은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드의 채우기, 선색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랜지션을 상속해서 만들 수 있고 그때 요 인터폴레이트 움직이면서 뭔가 처리하고 싶은 거 다른 물체와 충돌하나 안 하나 보고 싶으면 요거를 상속해 가지고 요 인터폴레이트 내에서 처리하면 되겠고 요 프랙션은 우리가 결정한 set by x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와 있는지 그 비율이 여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그 자바 fx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 많은 프로그래밍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저는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수업 시간에 리트코드나 저지나 뭐 이런 사이트에 있는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좋아요. 그런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자료구조의 사용 능력, 알고리즘 설계의 능력, 테스트 데이터 선정 능력,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은 그냥 함수 하나 정도를 만드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능력은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하나 해봐야 될 것이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 보면 재미도 있고 실력도 늘 수 있냐면은, 제가 이번 학기에 과제로 하는 포켓몬 팡처럼 이런 자바 FX 같은 GUI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내 수준에 맞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게임들을 많이 만들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리팩토링, 코드를 또 만들고 성능도 개선하고 코드 구조 자체도 개선해 보면은 그만큼 프로그래밍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만드는 그런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그런 훈련들을 좀 저학년 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